증시 전문 프로그램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5스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느새 5월 증시도 마무리됐습니다. 5월 주식시장 쉬어갈 것이라는 전망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4월에 이어서 회복세를 이어가더라고요. 예, 3월 폭락장 이후 풍부한 유동성이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가올 6월 시장 전망, 대응책까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주식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은행의 증시 전문 프로그램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5스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반등에도 좀처럼 주가가 오르지 않아서 적격한 논란이 지속돼서 은행주들이 이번 주에 상승을 했는데요. 잠시 후에 추가 상승이 전망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네. 4월에 이어서 자, 이제 다음 주면 6월 증시가 예, 3월 시작되는데요. 폭락장 이후 6월의 풍부한 시작을 유동성이 기분 좋게 계속해서 열어줄 시장을 5스타 이끌고 핵심 이슈 있습니다. 오늘도 잠시 후 준비하셨죠? 다가올 예, 다음 6월 주도 시장 전망, 여러분들의 계좌를 대응책까지 화사하게 꼼꼼하게 만들어줄 점검해 5스타 보도록 핵심 하겠습니다. 종목 네, 준비했으니까요. 이번 주도 주식시장에는 많은 정말 다양한 기대해주세요.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증시 전문 프로그램 투자 불변의 은행 필살기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반등에도 좀처럼 주가가 오르지 않아서 적격한 논란이 지속돼서 어느새 5월 은행주들이 증시도 이번 주에 상승을 했는데요. 마무리됐습니다. 잠시 후에 추가 상승이 전망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4월에 이어서 자, 이제 다음 주면 6월 증시가 예, 3월 시작되는데요. 폭락장 6월의 이후 시작을 기분 좋게 열어줄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가올 예, 다음 6월 주도 시장 전망, 여러분들의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점검해 5스타 보도록 핵심 하겠습니다. 종목 네. 준비했습니다. 한 주간 등락을 거듭한 국내 증시, 코스피 2029포인트, 코스닥 713포인트로 5월 증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5스타는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인오색 필승 전략으로 무장한 5스타. 그 가운데 수급이 확실한 중소형주를 집중 공략해서 완벽한 매매 타이밍으로 수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김호영 대표의 승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필살기 방송에서 핵심주로 선정한 온라인 광고업체 플레이디가 단숨에 목표가를 뛰어넘으면서 48%라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뉴스타 역시 계속해서 알찬 수익 더해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주도주의 발빠른 선취매로 수익률 극대화를 보여주는 이동우 대표의 수익 종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동우 대표는 반도체 관련주 FST로 단기에 47%라는 높은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빛나는 수익을 쌓아가는 5스타와 뉴스타, 이 올스타의 핵심 종목 및 투자 전략은 톡방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CNBC 5스타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더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외국인이 사야 오른다. 삼성전자가 올라야 코스피가 오른다. 주식시장의 정설로 통했던 이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된 걸까요? 지난 2월부터 국내 증시에서 줄기차게 매도 공세를 펼친 외국인.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시가총액 비중은 1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지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증시의 대장주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네, 최근 반등장에서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코스피는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동안 지수 상승의 핵심 열쇠로 여겨졌던 외국인과 삼성전자. 하지만 이들의 도움 없이도 국내 증시는 초고속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급등으로 인해 시장이 잠깐 쉬어갈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갈 것이란 기대감이 상당한데요. 삼성전자 외국인에 의존하면서 약골 체질이라고 지적받았던 국내 증시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 걸까요? 더욱 건강해질 주식시장이 기대되는 지금. 수많은 이슈 속 이번 주 저의 픽은 외국인 삼성전자 없이도 초고속 반등 한국 증시 체질 바뀌나입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로 급락했던 국내 증시가 빠른 회복력을 발휘하면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도 동반 상승하면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우리 증시 상승 속도, 회복세가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저점 기록했던 게 3월 19일인데요. 네. 그때부터 이제 오늘까지 코스피는 39%, 코스닥은 66%가 올랐습니다. 글로벌 증시 중에서 가장 강한 데가 사실은 나스닥이거든요. 네. 나스닥이 37%가 올랐으니까 우리 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이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원인인데 첫 번째는 코로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비대면, 언택트 관련주하고요. 그리고 바이오주, 의료기기 관련주 이런 주식 비중이 우리나라가 좀 높았다라고 봅니다. 일단 대표적인 비대면 관련주는 네이버, 카카오 네. 뭐 이런 거 그렇죠. 시총 상위 10위 안에 들어있고요. 바이오 중에서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삼형제 전부 다 큰 폭으로 올랐죠. 시장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낮은 금리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갈 곳 잃은 개인들의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큰 우리 증시가 가장 크게 오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연초 이후에 개인들이요 코스피 시장에서 28조, 코스닥에서 6조 3천억을 샀고요. 고객 예탁금은 연초에 28조 5천억에서 44조 1천억으로 15조 6천억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선물 예수금들 한 4조 정도 네네. 늘었거든요. 요거 다 합하면은 ETF 산 거 제외해도 54조라는 돈이 올해 들어서 들어왔으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 시총에서 이거저거 빼면은 한 300조, 400조밖에 안 되거든요. 이 네네. 돌아다니는 물량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왔다고 그러네요. 볼 수가 있는 거죠. 소위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이런 운동들이 예.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매도에도 우리 증시가 전 세계 증시를 아웃퍼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봅니다. 네, 사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외국인 매수는 뭐 국내 증시 상승 필수 요건으로 꼽혀왔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외국인 없이도 지금 강한 반등세를 이어왔는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자세히 보게 되면 상승을 할 때 외국인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코스피 지수가 4월 말부터 5월 18일까지 약 3주간 횡보를 했습니다. 930포인트에서 횡보를 하다가 5월 19일이죠. 강한 상승을 하면서 단번에 20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때 외국인 수급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사건이 터지고부터는 2월 말부터 5월 18일까지 한 번도 이틀 연속 매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5월 19일 우리가 2000포인트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5월 19일부터 5월 21일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요. 예. 이런 매수를 가지고 2000포인트를 올라갔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코스피 지수가 강한 상승을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보면 유럽과 미국 경제 재개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물려서 들어왔고요. 네. 이런 경제 재개가 순조롭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은 계속해서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후반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미중 간의 충돌 우려로 이제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양상인데 여기에다가 코로나19 그 영향이 반영된 경제 지표들도 연달아 발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마냥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뭐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예. 사실 또 모든 사람이 좋다라고 할 때가 또 상투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주가는 두려움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는 말도 있는데 경제가 나쁜 것은 사실 과거의 문제고요. 예. 이제 증시는 미래를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는 2분기를 바닥으로 3분기부터 회복이 시작된다고 한다면은 네네.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단지 이제 회복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고 속도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제 홍콩 문제 때문에 갈등 말씀하셨는데 2018년, 19년에 우리나라 뭐 아시다시피 양국의 이제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뭐 거의 트라우마에 빠질 정도로 그렇죠. 시장이 예.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한번 겪었기 때문에 면역력은 좀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충돌이 이게 뭐 1, 2년 안에 끝날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상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마냥 압박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악재이기는 하지만은요, 단기간에 이게 뭐 전부 다 확 반영이 된다라기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무리 좋은 시장이라도 노이즈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그런 노이즈보다는 코로나로부터의 해방이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백신이나 또는 치료제 개발 가능성, 그리고 각국 경제 봉쇄가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줄고 있다라는 거. 또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각국 정부 또 중앙은행들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 이 유동성들이 앞으로 이제 증시로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증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조금 상승 쪽에 무게 중심을 둘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6월 증시는 어떨까요? 급 반등으로 조정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가 2,000선, 코스닥이 700선을 넘어선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5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올려주세요.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그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풍부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우리도 이번 목요일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면서 네.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유동성이 계속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긴축 통화인 달러, 즉 미국이 양적 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중에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유동성이 유동성 장세에서는 계속 공급이 된다면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유럽과 미국이 경제 어떻게 보면 재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시점에 맞물려서 외국인 수급이 변화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순조롭게 경제 재개가 된다면 풍부한 유동성에다가 경제 회복의 기대감, 거기에다가 외국인 수급까지 합쳐진다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6월 시장의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코로나19라는 큰 변곡점에서 시가총액 순위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작년 연말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바이오주가 좀 시가총액 순위가 좀 올라간 모습이고 이제 뭐 언택트 관련주 네이버, 카카오가 많이 올라갔죠. 여기에 제조업인 현대차가 10위로 밀려났는데 참 이게 코로나19로 뭔가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성장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전 세계적인 그런 공통 현상이다라고 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성장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성장주라는 게 이익의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익은 나쁜데 매출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안 좋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이익. 그렇죠. 예. 매출의 성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익이 적지만 뭐 신기술이 있다거나 또는 이제 설비 투자를 한다거나 그렇죠. 뭐 그래서 앞으로 매출이 크게 늘어날 회사 한마디로 이제 이런 것들이 PER이 높은 주식이거든요. 결국 성장주가 시장에서 이제 돋보이게 되는 배경은 둘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이제 경제가 좋아질 때 당연히 매출이 앞으로 늘어날 거고 산업이 좋아지니까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좋고요. 두 번째는 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이 늘어날 때 그러니까 돈들이 많아지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성장주로 돈이 좀 몰리게 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좀 한꺼번에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두 가지가 같이 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경제도 바닥치고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이 지금 넘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그 시총 순위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카카오가 아닐까 싶어요. 뭐 LG생활건강까지도 제치고 좀 올라선 모습인데 아니네요. 카카오가 다시 밀렸네요. 카카오. 자, 어쨌건 현대차보다도 위에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52주 신고가 계속해서 경신하고 이 도장 깨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죽지세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카카오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최대 수혜주로 어떻게 보면 대형주지만 테마주처럼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21조인데 단기간에 100% 상승을 했으니까요. 이것은 과하게 상승을 한 거죠. 아무리 성장주를 감안하더라도 워낙 큰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고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현재 시가 분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런 시점에서 추격 매수를 한다는 것은 욕심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 매수는 자제를 하시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하면서 보유해가는 전략으로 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독보적인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긴 합니다만 이번 반등장에서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고 답답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가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샀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이기도 해요. 그런데 코스피는 이렇게 회복할 때 왜 이렇게 삼성전자는 답답했을까요? 영끌했다고 이제 줄여서 말하더라고요. 영혼을 끌어모았다. 예,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영끌했는데 안 오른다. 뭐 그런 기사도 제가 봤는데 개인들 매수만으로는 사실 시가총액 300조 되는 삼성전자가 오르기는 좀 네네.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오르려면은 뭐 아까 앵커도 초반에 예. 말씀하셨다시피 둘 중에 하나가 선행이 돼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디램 현물 가격이 올라야 돼요. 근데 지금 4월 6일 이후에 디램 현물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디램 가격, 그게 매출로 잡힌 거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한 달에 2번 고정거래 가격으로 계산이 되지만은 이 현물 가격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올라야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익이 더 늘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긴다라는 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 수급인데요. 그렇죠.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가 오르면서 우리 증시 그게 이제 그쪽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증시에서 이제 순매수로 돌아가야 이게 좀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아까 300조 얘기했는데 반도체 가격이 근데 오르면은 이익 기대감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들이 들어오겠죠. 근데 오르지 않더라도 이머징 증시로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면은 또 이제 그 이머징 펀드에 대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이게 좀 조금 아직 답답한 게 이머징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비달러 자산으로 돈들이 들어오는데 이놈의 달러가 좀 아직 약세가 강세예요. 잘 안 되고 예,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까 말까 지금 굉장히 망설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좀 풍부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M2 같은 것들이 늘어나지 않아서 유동성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하기는 네. 어렵지만은 앞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달러가 뭐 그렇게까지 약세를 보이지 않더라도 이머징 증시로 돈이 들어와서 삼성전자 올라갈 수 있는데 어쨌든 둘 중 하나가 적어도 하나라도 되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그 추가 상승해서 뭐 5만 네. 3천 원 돌파는 조금 좀 버거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변화를 좀 살펴봤는데 이 가운데 앞으로 이제 시장을 주도할 주인공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주목할 섹터를 좀 공개해 주시죠. 올려주세요. 두 분 다 반도체 섹터를 말씀 주셨는데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뭐 앞에 업황은 잘 설명을 드렸고요. 제 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어떤 기술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예. 지금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많은 코스피가 상승을 했지만 아직 시가총액 1위, 2위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상승을 하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위기에서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 즉 순환매가 돌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업황은 안 좋은 조선주가 순환매가 돌면서 차트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던 대우조선해양이 이번 주에 단기간 25% 상승을 했습니다. 즉 횡보를 하고 있는 대형주에서 순환매가 겹치면 확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업황 중에 반도체 업황도 당연히 순환매가 들어올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순환매 차원에서 가장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게 반도체 관련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이슈 살펴봤고요. 앞서 두 분의 의견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SBS, CNBC 5스타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식 이야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영구와 해남 씨가 친절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 재난지원금 요긴하게 잘 쓰고 계신가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긴급 재난지원금 과연 어디에 쓸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다수 응답자가 이걸 꼽았다고 하는데 혹시 두 분은 짐작이 가시나요? 외식, 뭐 고기, 예, 뭐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딩동댕 비슷한데요. 이 대다수가 지출 품목으로 바로 음식료품을 꼽았다고 합니다. 생계에 필수적인 소비재죠. 이 식료품 관련주들 역시 최근 주식시장에서 소리 없이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주제 확인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도 못 막을 삼시세끼 투자 입맛 도는 식품주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식품업계가 양호한 1분기 성적표를 또 내놨습니다. 당초 소비 감소로 식품업계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호실적을 기록했어요. 네, 뭐 자료들을 보시면 이제 하나씩 좀 확인이 되는데요. 그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제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가장 수혜를 본 업종은 역시 라면과 뭐 가정 간편식이었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약 1,560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한 수치이고 CJ제일제당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4% 증가하는 기록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코로나 반사이익으로 뜬 식품주,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요, 주가도 다시 가라앉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편식의 진화가 있습니다. 맛집 요리가 우리 집 식탁으로 오는 이런 케이스인데요. 가정 간편식 시장 규모가 5조 원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에는 경양식인 뭐 구슬 한박과 제휴를 한다든가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미슐랭 완스타 진진하고 손잡고서 피코크 멘보샤를 만든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집약적으로 파고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가 시장을 좀 더 이쪽 시장을 좀 더 확대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간편할 뿐만 아니라 맛도 일품이라서 저도 간편식을 또 자주 애용하는 편인데요. 식사 대용부터 안주까지 얼마나 맛있게요. 두 분은 평소에 즐겨 먹는 간편식 있으세요? 네, 저는 삼식이라서 삼시세끼를 꼭 먹는데요. 네. 아침에 모 회사의 그 350kcal의 간편한 아침 식사, 다이어트식이죠. 그걸 먹습니다. 네, 저는 또 아침을 잘 안 먹는 스타일이라서 오히려 거꾸로 좀 야식을 좀 빠르게 먹고 싶을 때는 냉동 네. 만두를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만두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만두가 또 수출 효자 상품이라고 하죠. 이렇게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식품주에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K푸드 하면 뭐 김치, 불고기 같은 전통 음식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또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또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짜파구리인데요. 이제 농심에서 기생충 효과를 톡톡히 좀 보고 있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닭볶음면을 세계인의 도전 과제로 좀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리온도 이제 한국 과자의 맛을 세계에 전파하고 있으면서 좀 음식 업계에서도 좀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세상에는요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 걸까요? 또 음식 얘기하니까 갑자기 배가 출출해지네요. 이렇게 여러 호재가 더해지면서 식품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상당한데요. 코로나 반사이익에 최근 재난지원금 효과까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식품주 아주 좋아 보입니다. 단기에 급등한 종목들이 많으니까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정시 매수가 중요할 것 같고요. 단타보다는 중장기 흐름 이런 쪽으로 음식료 업종들을 갖다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허 대표님은요? 네,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는 이제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단순 테마 업종이라든가 종목이 아닌 지금 이렇게 식품 업종처럼 좀 그 매출까지 또는 실적까지도 연결되는 종목들은 다 좋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회 구조 패러다임의 변화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언택트뿐만 아니라 이런 식품주 쪽도 계속 한 올해 연말까지는 좀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파이브스타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전망 주셨는데요. 내수와 수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식품주. 그런데 여기서 잠깐! 파이브스타라면 또 옥석을 제대로 가려주셔야겠죠. 투자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파이브스타의 최선호 식품주 하나씩 전해주시죠.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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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영구 대표님 대상, 또 허인남 대표님 우양 들어주셨는데 영구 대표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대상 청정원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일상 식습관 브랜드 그 라이틀리를 갖다 론칭하면서 간편식 신제품이 5종이나 나왔어요. 이번 대상의 1, 4분기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코로나 발생 이후에 또 많이 증가한 그런 내용이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안주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오돌뼈 곱창 같은 것도. 아이고, 맛있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하고 패턴상으로 보면은 주봉상으로 바닥권에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라서 요번 눌림목 구간을 노린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 쪽으로 좀 보시고요. 제가 보니까 이 종목은 한 25,000원에서 22,000원 정도 사이까지만 매수하면 목표치는 3만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허 대표님은 우양 네,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좀 변동성이 있는 신규 새내기주로 좀 갖고 왔습니다. 네. 네, 오양은 이제 가정 간편식 식품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축수산 임산물 그리고 또 과실 통조림, 뭐 유사 조제 식품 등 제조 및 수출업을 좀 담당하고 있고 주요 매출처는 CJ 제일제당 그리고 또 풀먼 식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좀 대형주가 아니라서 좀 중장기보다는 단기 매매로 좀 활용하기 좋은 종목군인데요. 가격 라인으로는 지금 오늘 시장이 쉬면서 좀 눌림목을 좀 이쁘게 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4,750원부터 4,600원에서 눌림목을 확인 후에 다시 전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식품 관련주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혹은 매매 팁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는 기업이 최고라고 봅니다. 식품주도 마찬가지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7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급등을 했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불닭볶음면 뭐 이런 것들도 거기에 반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실적이 따라다니는 식품주 이것이면 되겠고 그다음에 무리하게 아까도 제가 추격 매수는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항상 눌림목 조정이 들어올 때 때를 기다리는 자가 결국 좋은 가격을 매수하게 되니까 그런 가격대에서 모아두시게 되면 목표치까지도 수익률을 여유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 계좌를 든든하게 만들어줄 식품주 투자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주식에 대한 알고 싶은 모든 궁금증 5스타 무료 톡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되죠? 네, 5스타 무료 톡방에 남겨주시면 되는데 샵 3232 문자로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릴게요. 그리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 필살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는 곧 이어서 종목 투자 별점으로 다시 인사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친절한 연구와 해남씨 5스타 두 분과 함께 내일 더 부자 되세요. 네, 연구와 해남씨 두 분의 친절한 투자법 잘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 주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5스타 김호영 대표와 집중 분석, 또 별점으로 투자 의견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두산 퓨얼셀입니다. 이번 주 두산 퓨얼셀이 강세를 보이면서 또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먼저 상승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두산그룹이 두산중공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계열사들을 매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 계열사들 중에서 두산 퓨얼셀은 가장 매력적인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점유율 1위를 구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가장 매각 기대감이 높은 기업으로 떠오르면서 최근 주가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핫 종목도 김호영 대표가 꽉 쥐고 계시잖아요. 두산 퓨얼셀로 이미 높은 수익률 보여주셨죠? 작년에 이제 인적 분할이 됐을 때 이제 그때 상장 초기부터 매매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최근 급등도 역시 매매하기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20%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서 12,000원대에서 매도를 했는데 제가 매도를 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5,000원 이상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여러 호재가 더해지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두산 퓨얼셀. 하지만 너무 오른 감도 있어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투자 매력을 뽐낼 수 있을지 김호영 대표의 투자 별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3점 주셨는데 이유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대응 정도만 좀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2,000원에 제가 매도를 하고 나서 17,000원까지 상승을 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은 추세폭이 그만큼 상단을 넘어서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도를 했었던 이 12,000원대와 13,000원대의 지지라인을 두고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이 보이면 단기 대응 정도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핫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이 알테오젠 주가가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또 코스닥 총 3위로 올라섰어요. 가장 최근에 관심이 많고 또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할로자임사와 함께 이제 하이브로자임이라는 기술을 가진 유의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하이브로자임은 피하 주사 제형 기반의 그 주사 기술을 말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정맥 주사와 달리 훨씬 더 안정적이고 부작용이 덜한 이런 주사 기술입니다. 지금 이 피하 주사 하이브로자임 기술이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시기이고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시기인데 지금 이 할로자임과 함께 더불어서 셀트리온 그리고 알테오젠 정도만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알테오젠이 계속 랠리를 펼칠 수 있을지 김호영 대표의 투자 별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이번에도 3점 주셨네요.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서 3점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도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24만 원까지 급등을 보였는데요. 지금의 상승의 기반이 되는 것은 이제 메이저 수급 중에서도 외국인 수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은 조금씩이나마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에서 오늘도 대량의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고평가가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서 신규 접근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18만 원 선까지 조정을 좀 받는다면 여기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 주간 시장의 주목을 받은 마지막 핫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은행주입니다. 이 반등장에서도 소외됐던 은행주가 이번 주 모처럼 또 동반 상승세를 보여줬죠. 네, 이달 27일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지수는 연초 대비해서 6.6%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같은 기간에 코스피 은행업 지수는 30.8%나 하락을 하면서 과도한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순환 매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바닥권에 있는 은행주들이 저평가된 것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인하를 했죠. 0.25포인트 추가 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악재 소멸이다. 더 이상 금리를 내릴 곳이 없다라는 이런 악재 소멸로 인해서 오히려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은행주가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펼칠 수 있을지 김호영 대표의 투자 별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4점. 오늘 가장 높은 점수 주셨네요. 지금 4점을 드리고 매수를 하셔도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4점을 드렸는데요. 안정성으로 본다면 최선의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나오면서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또 주린이라는 신조어가 많이 생겼는데요. 이런 이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인 선택을 한다면 최선의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평가돼 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지금 바닥권에서 메이저 수급이 돌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저평가되었다는 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먼저 알기보다는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먼저 포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매수하셔서 연말까지 또 배당까지 노리시면서 끌고 가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일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오른 종목이 너무 많아서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은행주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최선호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대형 업종, 대형주 섹터들에서는 일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테마주와 마찬가지로 대장주들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KB금융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한금융보다는 훨씬 수급이 좋고요. 가장 강력한 수급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업 확장이 지난해 투자 부분이 전부 다 끝났기 때문에 올해 이제 걷어들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악재들이 지금 금융시장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떠오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종목,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급등을 했었던 하나금융지주 역시 좀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앞서 5스타의 투자 별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장의 핵심 종목들 5스타 톡방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CNBC 5스타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더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주식 투자를 위해서 뉴스타가 떴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이동우 대표만의 성공 비책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톡톡한 투자의 이동우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아이디어를 전해드릴 텐데요. 톡방만 제대로 봐도 수익이 보인다. 이번 주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첫 번째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직전 보여주었던 양극화가 뚜렷한 부익부 빈익빈 장세의 연속입니다. 시장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한 시장의 추가 반등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작년 12월에서 올해 2월까지 업종별 실적이 확연히 차이가 나면서 상승하는 업종만 강세를 보였죠. 현재도 업종별 실적의 명암이 갈리고 주가도 희비가 엇갈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4월 중순까지 모든 종목들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일부 종목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곳에서 매매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움직임 없이 바닥권에서 종목을 미리 살 필요가 없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번 주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두 번째는 업종 내 키 맞추기입니다. 4월 중순까지 낙폭과대되었던 종목들이 한 번씩 반등이 나왔으며 그 이후로 속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실적이 그나마 양호했던 반도체 장비와 한국판 뉴딜 정책 수혜주로 떠오른 친환경차 섹터,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관련주들이 일제히 실적 급증세를 보이면서 3월 급락 이전 이상으로 신고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익부한 업종을 찾았다면 업종 내에서 움직임이 덜했던 업종에서의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과 두산퓨얼셀이 급등한 이후에 서원인텍이 따라가는 것이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종목들에 주목해야 할까요? 이번 주 톡방에서 뽑은 마지막 키워드는 중심주 순환입니다. 현재 강세를 이루는 중심주는 이미 실적이 좋은 업종과 호실적이 기대되는 업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IT 장비, 2차 전지, 5G 장비, 비대면 관련주 중에서는 플랫폼과 전자결제 등이 있습니다. 그중 많이 오른 업종도 있지만 업종 내 키 맞추기를 생각하면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많다는 점에서 지금은 공략의 기회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종목명은 가려놨지만 눈여겨볼 핵심주를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은 역시 IT 장비주들 중에 큰 수익을 들였던 FST와 테크융에 비해서 상승률은 적지만 점진적으로 키 맞추기 할 종목입니다. 시장은 상승보다는 하락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지만 IT 장비주들이 중심주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덜 오른 종목들 중에서는 1순위로 보셔야 하는 종목입니다. 힘든 시기 이후에는 언제나 좋은 시기가 따라오기 마련인데요. 그걸 어떻게 빠르게 대처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코스닥은 시장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부익부 장세에서 시장보다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시장보다 종목이 빠른 걸 모두 알고 있지만 행동을 못하고 계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톡톡한 투자와 함께 언제나 똑똑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You miss me? I miss all of y'all. All y'all girls standing together like that. I can't take it. 네, 지금부터는 다음 주 내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5스타 핵심주 만나볼 텐데요. 만나보기 앞서서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제 다음 주면 6월 시작이 되는데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6월부터 우리나라 이제 하늘길이 열린다고 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좋아하시는 분 많은데 6월 17일 날 재개가 되고요. 세리에 A도 이제 6월 중에 오픈이 됩니다. 경제 활동 재개가 본격화된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첫 번째 체크 포인트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 뭐 이런 데서 코로나 2차 확산이 없다면은 상승세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역시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인 홍콩의 국가보안법. 이거에 따른 미중 간의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이게 시장의 흐름을 바꿀 만한 그 큰 악재는 아니라고 네. 보는데 어저께처럼 노이즈로 작용하면서 시장에 그때그때 좀 부담을 줄 수 그렇죠. 있다. 예.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6월은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이제 벗어나면서 양호한 흐름이 지속은 되겠으나 작년 말 실적하고 올해 5월 중순 주가 요거를 네. 계산해 보니까 PER이 지금
18.6배. 아, 예. 굉장히 높죠. 작년 1년 전에는 이게 10.8배였는데 지금 거의 뭐 2배 가까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물론 있고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경기 민감주까지 오르면서 뭐 한 바퀴는 다 돈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상승의 속도는 조금 완만해질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참고하셔서 다음 주도 성공 전략 세워 나가시길 바라고요. 파이브스타 세 분이 방송과 모바일을 통해서 추천해드린 종목들 수익률 점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호 대표 AS 종목 CIS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MTS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후에 28% 수익률 굉장히 좋았어요. 네, 2차 전지 전극 공정장비 생산 회사인데요. 이번 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2차 목표가였던 5,900원 돌파하고 6,170원까지 올랐다가 오늘은 어저께 이제 밀리고 오늘도 좀 부진한 흐름인데 5,000원대 초반에서 공략은 그렇게 크게 무리는 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익은 대표 AS 종목입니다. 바로 한양ENG인데 역시 핵심주로 선정해 드리고 바로 상승세를 나타내더라고요. 예, 한양ENG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지난주죠. 네. 단기 목표가를 제시한 11,500원을 상향 돌파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20일 이평선까지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1,450원이면 충분히 재매수가 가능한 위치고요. 재매수를 한다면 손절가 9,500원 잡으시고 이번에는 12,000원까지 상승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김호영 대표의 AS 종목입니다. 플레이드입니다. 역시 목표가로 이미 넘었어요. 네, 목표가 돌파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네. 이제 조정인데요. 목표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했고 그다음 지금 조정 구간이 워낙에 상승폭이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다시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내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종목 만나볼 차례죠. 세 분 모두 굉장히 높은 적중률과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부터 확인해 볼까요? FNS테크. 오일리드 공정용 세정, 박리, 식각 뭐 이렇게 습식, 외장비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주자인데요. 대형, 중소형 모두 다 생산이 가능하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내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사실 이게 2017년에 삼성전자 계열사였던 세메스가 이걸 하다가 철수를 하면서 거의 지금 독점인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주가 몰리게 되고 지금까지 확보된 수주가 작년 말 이후에 확보된 수주가 수주 잔고만 952억이에요. 이게 작년에 매출액이 341억이었으니까 네. 이게 올해 소화가 다 된다라고 하고 추가 수주까지 봤을 때 올해 매출은 한 1,260억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70% 늘어나고요. 영업이익은 이렇게 되면 한 165억 정도, 그래서 66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른 장비 업종과 달리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수준은 기존에 있었던 A3, A4 같은 데 대한 전환 투자 그리고 네. LCD였던 L8에 대한 전환 투자였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A5 라인에 대한 투자가 새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 작년에 이제 작년 연말에 공시했던 여기에 대한 수준은 빠진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나오면은 굉장히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2020년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기준으로 지금 PR은 5.5배 정도 수준이고요. OLED 전공정 장비의 그 독점력 그리고 A5 네. 사이클까지 감안하면은 상당히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9,700원에서 9,950원 정도 보시고요. 목표가는 1차가 1,900원, 2차 12,000원, 손절가 9,3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익은 대표의 다음 주 핵심 종목도 만나볼까요? 코리아 서키트. 예, 코리아 서키트는 어떻게 보면 인쇄 회로 기판 제조 회사고요. 특히 인쇄 회로 기판 중에 반도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업황 회복까지 겹치면서 여기에서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 1분기 실적이 89억, 작년 1분기 적자를 감안한다면 정말 큰 폭의 실적이 나왔고요. 이런 좋은 실적이 나왔지만 하지만 주가는 아직 지난 2월 코로나19 위기 전보다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위치죠. 그래서 매수 가격은 9,050원 이하.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 네. 목표가는 10,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호영 대표의 라이징 스타까지 확인해 볼까요? 문배철강.
오랜만에 등장하는 철강주들인데요. 문배철강, 소외되었던 철강주들이 최근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경에는 이제 코로나가 확산된 영향도 있는데요. 세계 최대의 광산업체인 발레가 브라질에 있는데 지금 현재 남미에서 코로나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레에서도 올해 철광석 생산량 자체가 연간 70% 정도밖에는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금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푸시를 하면서 철강 제품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철광석의 공급은 줄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단기간 매매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최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잡기가 어렵습니다. 3일 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3일 전 상한가가 바로 철광석 업체 그 발레에서 나온 이 발표 때문인데 이 상한가 기준으로 해서 2,800원 이하권이면 충분히 단기적인 매수 구간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200원 정도만 잡아도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손절가는 2,6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파이브스타의 핵심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Don't know when we're going home, but your friend could come along. Thinking why not? Baby, why not?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분석, 내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종목 선별은 물론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는 인공지능 로봇, 로보마켓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욱 편리하고 정확해진 모습으로 단장한 로보마켓, 최근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로보마켓의 수익 현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경협주 신원 당일 매매로 14%라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또 2차 전지 관련주 DA 테크놀로지로 단기 12%,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옴니 시스템으로 하루 만에 11%, 이낙연 관련주로 분류되는 남선 알미늄으로 단기 1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주식도 이제 인공지능 시대, 주식 정보를 톡소리 나게 제공하는 로보마켓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SBS CNBC 5스타 홈페이지 혹은 026938-207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에는 주식을 팔라는 증권가 격언이 무색하게 시장은 반등세를 보여줬죠. 새롭게 시작할 6월 증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길 기대해보고요. 그 속에서 수익의 즐거움 제대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주식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 난다.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는 계속됩니다. We were only 11, but acting like grown-ups, like we are in the present. Drinking from